더도 덜도 말고 늘 한과인만 같아라. 그 옛날 우리네 조상님들이 하시던 말씀이시죠. 그 말씀처럼 천고마비의 계절, 풍요의 계절, 가을입니다. 저희 어릴 적 국어책에서 했던 표현처럼 황금 들녘과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시기입니다. 거기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뭐 흔쾌하게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다 같이 무거운가요? 네. 저는 몸이 더 무겁습니다. 네. 자, 근래에 제가 아시는 지인께서 이제 신랑이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자는 못 가신다는데 왜 혼자는 못 가시는지 왜 그럴까요? 뭐 왜 못 간대요? 제가 그러게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중학생인 뭐 저희 첫째도 카드만 주면 혼자 가던데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남자들은 뭐 나이가 들수록 아기가 된다 하던데 아내의 관심이 좀 필요한가 보네요. 그 집은. 관종? 아이고. 그러게요. 아마 큰애를 한 명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비단 뭐 감기뿐이겠나 싶습니다. 아, 어떨 그래요? 때는 네 비서인지 엄마인지 뭐 헷갈릴 때도 있지 않을까. 그럴 때는 생활비를 2배로 받아야 안 됩니까? 생활비를 비서로서의 주지 이제 않고 음, 부려만 먹습니다. 그 계산을 좀 철저하게 합시다 우리. 아 계산적이지 못했습니다. 아, 가슴 아프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각고의 훈련을 통해서 조금 개선을 좀 했습니다. 각고의 훈련. 네, 어떤 훈련을?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제 같이 가자고 하면 네. 이제 보릿자루처럼 앉아서 어.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신랑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각고의 훈련을 응. 통해서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가고는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안 따라가면 응. 혼자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 네, 그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좀 혼자 가더라고요. 아, 많이 아플 때까지 방치를 하면 된다. 물론 응급 상황에서는 이제 아, 그때 뭐 네. 그때는 저희가 데리고 가는 게 모시고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편찮으시거나 긴급한 상황에는 당연히 저희가 모시고 가야죠.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신데, 네. 그럼요. 네네 어느 순간까지 버티면서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 간단한 요런 이제 병원 감기라든지 이제 뭐 손이 그렇죠. 삐끗해서 아프다던가. 네, 뭐 치과 치료를 한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일들. 치과 의사가 안 잡아먹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애들도 아니 진짜 뭐 서너 살 먹은 애기라서 데리고 와서 손 꼭 잡아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굳이 꼭 이제 안 가도 되는 데를 잡아줍니까? 왜요? 가족들 사이에서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아이들도 이제 아까도 이제 수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생쯤 되니까 학교 마치면서 목이 좀 아파 그러니까 야 병원 갔다 와 가면 엄마가 송금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 다들 소아과는 어릴 때 아기 때부터 다 다니던 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가가지고 누구 하고 송금해 드릴게요. 다 되잖아요. 약국도 네네. 그렇고 혼자 잘 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신랑은 발가락 끝이 살짝만 아파도 이제 꼭 병원을 데리고 가야 진짜 애들은 말 안 들으면 쥐어박기라도 하죠. 애만도 이거는, 못합니다. 자, 아까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애가 된다고 하는데 자 나이값 합시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명절이 바로 코앞입니다. 이번에 연휴가 꽤 길죠. 네, 네. 너무 길죠. 그죠. 코로나가 그렇죠. 많이 깁니다. 네.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예년처럼 이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 네. 혹시 이번 추석 계획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뭐 제 주위에 어떤 지인분은 이번 명절 연휴가 너무 길어서 강원도 일대를 여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예,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이제 신랑 근무가 들쑥날쑥이다 보니까 네네. 멀리 어디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추석 연휴가 뒤쪽이 기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가까운데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아이들하고 좀 가까운데 네. 가봐야죠. 네, 네. 네. 저희는 뭐 추석에 걸맞게 일단 네. 시댁을 가고요. 음.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안 사실인데 장손입니다. 어하. 네, 일단 뭐 제사를 지내고 네. 그리고 뭐 늘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데 일단 저희는 큰애가 고2라서 추석 끝나자마자 시험입니다. 그렇죠. 네, 고등학생들은 맞아요. 바로 네, 시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 못 그러네요. 갑니다. 네.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아셨다고? 결혼하고 딱 시댁에 들어서는 네. 그 순간 본인도 그때 알았답니다. 장손인 것을. 사기 결혼인데? 설마. 근데 본인도 설마요. 몰랐던 사실이라서 에이, 사기라고 그건- 단정을 에이, 짓기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아니요, 당황해하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들킨 것이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을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추석이었는데 밥그릇 올라간 밥그릇 개수가 10개였습니다. 아, 제사가 10번이네. 네, 명절까지 합쳐서 12번이었습니다. 어우, 예. 네, 본인도 장손인 사실을 처음 알았답니다. 자, 어허. 마무리는 훈훈하게 그런 걸로 네, 합시다. 믿거나 말거나. 네네네. 네. 아 정말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네. 저는 거의 마음을 접고 그냥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명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네. 어디 간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댁을 갔다가 친정을 다녀오면 남편이 시댁을 다시 가기 때문에 같이 갑니까? 혼자 아, 갑니까? 같이 처음엔 가다가 이제는 네. 너무 힘들어서 네. 혼자 가시도록 제가 보내드리죠. 또 각고의 훈련을 네, 각고의 훈련을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발 달린 뒷말은 안 하는 네, 걸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자,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갑니다. 어디? 어디? 추석 전날인데 시댁을 가서 네, 저녁에 도착을 하면 네. 네. 하룻밤을 잡니다. 네.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 아침을 먹고 떠납니다. 여행을 가십니까? 여행은 아니고 네. 표정을 보니 그냥 여행이네요. 그냥 어디로 갑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네, 자 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지금 나의 심정이나 마음가짐을 가짐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그래서 좀 즐겨라. 근데 어. 사실 즐기기가 쉽진 않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는 시간을 합치면 꽤 됩니다. 1년에. 네. 네. 많죠. 맞죠. 네네네. 그 시댁에 가고 또 뭐 성묘를 간다든가 이런 이제 1년에 추석에 해야 되는 그런 가족 행사들을 합치면 네. 굉장히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또한 저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즐기도록 마음속으로 약간 세뇌 네. 스스로 마음을 네네네. 다잡고 네, 다 잡습니다. 네. 잘 되진 않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예, 오늘 진이님 말씀 듣고 반성을 합니다. 네, 저도 아유, 뭐.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까 잠깐 생각을 했고요. 저는 네. 저는 이제 명절이나 이런 행사가 다가오면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자. 아프나 안 아프나 내가 해야 되니까 슬픈 일인데 아프지 이거는. 말자. 네. 네, 그래서 저는 그저께도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약을 한 봉지 먹고 잤습니다. 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차고 난데 말끔하네요. 차마 다행이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네. 네. 가끔은 저희 왜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반깁스 해가지고 파는 이제 DIY 깁스 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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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압니다. 한동안 그해 추석과 구정에 다리 다치신 분들하고 팔 다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네. 명절 되면 그렇게 부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 키트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또 돌아왔구나 명절. 또 돌아왔구나. 네. 아까 장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명절 음식하고 이러는데 일이 굉장히 저는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힘든 명절은 아닙니다. 어머님이 거의 다 준비를 하시고 저는 정말 나물 3종 세트만 다듬고 끝이긴 한데 그것도 콩나물, 시금치, 숙주 끝입니다. 손 별로 안 가는 거긴 한데 실제 뭐 콩나물 조금 다듬고 시금치 끝. 숙주는 다듬을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음식은 그렇지만 네. 이게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상 차리고 상 치우고 그쵸. 차리고 치우고 차리고 치우고 차리고 치우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딱히 어머님이 저는 네. 시키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명절은 아닌데 그냥 명절이라는 조금 부담감 그런 거에서 좀 그런 게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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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배가 네. 3종 세트에서 네. 아, 예. 그 이왕 아픈 거 더 아프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사 안 지냅니다. 그래서 네. 이럴 수가. 기독교를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일단은 뭐 이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항의를 하실 수가 있어서 종교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차후에 저희끼리 오붓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절에 저희가 음식도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손님들 오시고 사실은 며느리의 이제 입장에서 네.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아이들이 지금은 조금 컸지만 아이들 어릴 때나 지금 뭐 수기님 같은 경우는 애기가 둘째가 초등학생이니까 이럴 때 네. 아이들 케어는 누가 하시는지 엄마가 바쁠 때. 저는 돌아봤을 때 그 네. 추억들 돌아보고 싶지 않은 추억을 네. 뭐라고 하죠? 그 추억들을 네네. 돌이켜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네, 큰 집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네. 아이를 봐주시는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럼 애기는 없고 애기를 제기 업고? 설거지하고 아, 신랑은 뭐 하고? 신랑은 어디 있는지 잘 신랑은 어디 가고? 어른들 사이에 어디선가 이제 네. 한잔하고 기품종가? 한잔하고 이제 야, 이거는 애가 너무 울어서 네.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데리고 밖에 이제 아이 집 바깥에 나가서 달래고 하는데 그러면 안에서 이제 숙모님들이 효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 숙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가서 조카들한테도 너희도 지금 좀 울어라. 참 지금부터 울어라 한 시간 동안. 그때만 해도 아기가 저희 아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우면 지금이라도 하나 낳으시라고. 그럴 걸 어떻게 그랬네요. 말을 그렇게 하지? 애기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너무 지금보다는 훨씬 어렸으니까 그치, 마음에 상처가 되지 그런 말을 상처를 들으면. 지금은 맞아요. 그렇죠. 별로 상처 안 받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상처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은 내공이 쌓였으니까 그 정도는 뭐 그죠? 그렇죠. 헤쳐낼 수 있죠 우리가. 그 정도쯤이야. 네. 지금은 지금의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저는 뭐 지금 둘째가 뭐 초등학생이라서 낮잠 잘 일은 없겠지만 이제 한 몇 년 한 2, 3년 전만 해도 낮잠을 재웠습니다. 일단 낮잠을 재우고 저는 음식을 하고 네, 뭐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저희 신랑은 다행히 애는 봐줍니다. 안 봐주면 저한테 눈총 받거든요. 그나마 다행이고. 네, 애를 봐주고 얘가 다 큰 후에는 지금은 신랑은 저와 함께 전을 부칩니다. 뭐 그래도 네. 예. 네. 뭐 예, 이것도 양호합니다. 각고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네. 저는 그나마 좀 애들이 순한 편이었긴 한데 그래도 어릴 때는 엄마 손이 좀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면 그래 이건 진짜 신랑은 도움 따윈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갖다 버려야지. 아유. 저도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제 네. 그때 저희가 시외가댁이 캐나다에 계세요. 거의 다 이모님들하고 외할머니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집에 오셔갖고 막 이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설거지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 이제 봐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나가서 해라 했는데 방에서 애가 우는데도
안 가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설거지 하다가 저희 신랑한테 짜증을 냈죠.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내가 할 테니까 들어가라. 네네. 그래서 들어갔더니 왜 안 하고 들어왔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애가 우는데 아무도 안 봐주는데 어떻게 가느냐. 근데 저희 애가 참 효녀였어요. 제 손만 탔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네. 그럴 때. 저는 네. 뭐 효년이 많이 그런 소리 들어도 네. 네 그러고 말았습니다. 네. 네. 그 얘기를 하니까 뭐 효녀 얘기가 나오니 또 이걸 이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왜 남자들은 이제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될까요? 분명히 연애할 때는 자기 집에 그렇게 전화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결혼만 하면 이렇게 효자가 돼서 저희 신랑만 그런가요? 효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은근슬쩍 보면 시대 쪽을 좀 더 챙기는 듯한 그게 그런 효자 느낌? 아닙니까? 생신 때도 그렇고 자꾸 봉투가 한쪽으로 더 두터운 게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이번 그러면 안 명절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뭐 뒤로는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동의를 해야죠. 그래서 맞아요. 지금 현재 네. 저는 뭐 신랑한테 굳이 얘기 안 하고 네. 저 나름대로 친정 쪽에 효도하고 있기도 하고 그럼요. 그건 네. 알아서 하시면 네, 됩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네, 현명한 선택이네요. 그럼요. 네. 저는 글쎄요. 이게 왜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만큼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젊을 때는 뭔가 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과 함께 와이프도 같이 효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왜 이제 효도는 양가에 같이 하는 게 맞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주 가는 쪽이 시가라 보니까 그쪽에 더 조금 더 치중하지 않나 싶네요. 그럴 수 네. 있죠. 네. 저는 그 며느라기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그럼요. 보신 극하게 적 공감됩니다. 네. 있으십니까? 네. 네. 그 하이퍼 리얼리즘 드라마. 저는 어려운 말 나옵니다. 네,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 있잖아요. 그 첫째 며느리가 얼마나 이렇게 바른 말 잘하고 자기 이제 할 일 잘 챙기고 생각도 확고하고. 네, 생각도 좋고 그렇게 하는데 둘째 며느리가 조금 답답하게 나오잖아요. 네. 표현을 잘 못하죠. 그렇죠. 자기의 마음을. 네. 근데 둘째 며느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둘째 며느리 되기 전에 그 이제 남편 될 사람이 하는 대사가 저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대사였죠? 대사가 이랬어요. 괜찮아 엄마. 살인이는 안 그럴 거예요. 착하니까.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안 그럴 거예요. 착하니까. 네. 첫째 며느리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고 음. 속으로 생각하는 대사였거든요. 그래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거 보고. 그래 맞아.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그러게요. 그죠? 아니 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기는 게 저는 그 드라마에서 큰 며느리가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내 말하게 아이도 안 맡기는 것도 네. 맞고. 맞아요. 네, 어차피 해야 될 거.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네. 네. 우리도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우리가 따로 또 만나서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일단은 효도는 각자의 부모에게 각자가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부인에게 이제 내 부모의 효도를 바라지 말고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야죠. 그래야지 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동서도 있고 명절에는 신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동서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우리 신우는 이런 신우는 있어서 너무 좋다. 있습니까? 전부 다 묵묵부답이신데. 일단 동서와 신우가 있는지부터 대화를 해볼까요? 네, 그렇죠. 있으신가요? 저는 신우가 있습니다. 신우. 다른 분들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동서가 있습니다. 네. 저도 동서만 있습니다. 네. 신우는 저만 있나요? 그렇네요. 그렇군요. 전부 다. 대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제가 먼저 대답을 네. 할까요?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어차피 혼자라서 그런 미묘한 그런 감정은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차남이랑 결혼을 했는데 위에 계시는 분이 뒤늦게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명절이나 어떤 일이 생기면 어머니께서 둘째로 부르죠. 둘째를 불러요. 그쵸. 둘째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일을 맡기고 하는데 이상하게 대접은 예, 첫째분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게. 예, 예. 그래서 뭐 많이 속이 상하다. 예, 좋게 걸러서 많이 속이 상하다.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를 아주 순화시켜서 말씀을 하셨네. 한 네, 적이 네. 실제로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죠. 그게 그건 아니고 제가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전해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심하면 네. 일단 육두 문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같은 성별에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이제 감정적으로 불거지기 네,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위에 동서보다 이제 형님이 늦게 네. 오셨는데 하물며 나이까지 적으시면 더 심하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이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네. 네. 나이가 어리고 많고 그런데 서열이 있고 그래서 어른들은 또 네. 나이가 어려도 형님 대접을 하기를 또 그렇죠. 네, 원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또 나이가 많이 어린 형님이라면 그 나이가 많은 동서에게 네, 존중을 그렇죠. 하는 서로 태도는 존칭 쓰는 게 맞다고 서로 생각합니다. 예의를 네, 지켜야 존중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그렇게 네. 해야죠. 네, 네. 세상 성지에 뭐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응. 네, 저는 어. 이제 혼자서 신우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형님이 혼자 사시거든요. 네네. 이렇게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서 명절에 항상 집에 이제 뭐 5일이면 5일, 7일이면 7일 항상 같이 계시겠네. 네, 있어서 보통은 신우이가 집에 남편과 친정집에 오기 전에 뭐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로 이제 많은 집에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집에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늘 계시니까. 네네, 아.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럼 늘 계시는 분이니까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또 거기 그렇지는-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상관없이. 그러고 싶습니다만은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 신우이가 오기 전에 진정을 간다 만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죠? 한 분 말고는. 근데 이분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 네. 자, 친정은 언제 가시는가요? 뭐 저희는 명절 당일 제사 지내고 뭐 정리만 대충 끝내고 빨리 친정으로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편이라서 네네. 네. 뭐 근데 딱 숨은 뜻이 조금 있긴 합니다. 어떤 뜻이? 후딱 보내고 네. 빨리 쉬시려는 어머님의 깊은 숨은 뜻. 어머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사실은 감사하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조금 점심을 조금 빨리 먹는 편이긴 하잖아요. 네네. 항상 제사를 아침에 거르고 제사를 빨리 지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는 빨리 제사를 끝내고 정리를 빨리 해서 동생 친구들 보라고. 네. 그래서 정리를 조금 덜 끝내놓고 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네. 네, 저희는 명절 당일날 당연히 갑니다. 네, 당연히 뭐, 언제쯤? 네, 보통 이제 음식을 다 먹고 치우고, 네, 뭐 주소가 좀 다르지만 네네. 네, 성묘를 다녀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치워놓고 저희 본가 친정집이 이남이녀라서 제가 조금 일찍 가야지 저희도 오빠나 동생도 언니들 각자 또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좀 빨리 오려고 점심 때쯤 한 뭐 정리를 하고 대충 하고 오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을 다 정리하고 끝냈는데 얘야 피곤하니까 가서 좀 쉬고 잠을 자던지 좀 쉬어라 하시던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는 친정 가서 쉴래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웃으면서. 아니 시댁에서 일을 하고 왜 친정 가서 쉽니까? 친정 엄마는 그러면 친정 엄마 지금까지 일했는데 어쩝니까? 예. 예?
뭐 친정 엄마한테 일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제 마음가짐을 이제 그 시댁에서는 쉬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이제 친정에 자. 좀 빨리 보내주십사 네, 하는 뭐. 그런 이제 현명한 의도로 대답이었습니다. 드린 거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명절에 처음 시댁을 가면 며느리들이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처갓집을 갑니다. 친정을 가면 그때는 사위들이 합시다. 음식 다 있습니다. 찾아내서 상 차리면 됩니다. 설거지 밥 먹고 나오는 거 그럼 뭐 어렵습니까? 많이 하라 소리 안 합니다. 한 끼 두 끼만이라도 사위들이 좀 합시다 우리. 예? 아유, 저희는요. 저희 친정집에 이제 친정 아버지가 네. 굉장히 가정적이셔서 네. 반찬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오. 네, 설거지도 하시고 아이고 예. 방은 하루에 막 2번씩 닦으시고 하시거든요. 어머. 그러니까는 네. 이제 친정 엄마가 네. 못 하시면 아빠가 하시고 그런 그쵸. 집안일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어요. 저는 평생 그걸 보고 자랐고 그래서 이제 명절에 결혼을 하고 처음 네. 명절에 남편을 데리고 이제 친정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쵸. 가서 이제 앉아서 같이 다 모여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과를 막 깎고 있으니까는 저희 신랑이 놀래가지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네가 좀 깎으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막 뭐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왜? 원래 네. 아버님이 깎던 건데. 그래서 제가 너무 네. 그제서야 제가 그걸 깨닫고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는구나.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사과 깎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나 나의 네. 당연한 모습인데 네네네. 그걸 보지 않았던 사람은 네. 생소할 수밖에 없죠. 그때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러네. 아,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늦었습니다. 아, 이 말을 하니까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 그런 말 있죠. 딸 같은 며느리 과연 있을까요? 아하. 사실은 지금 친정 엄마가 집에 며칠 와 계세요. 네네. 무슨 볼 일이 근처에 있으셔가지고 네. 집 근처에 네. 며칠 주무셨는데 네. 아침에 제가 생각이 나서 여쭤봤거든요. 응.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있지 간혹 제가 네 표정이 별로 이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네.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 우리 진희님은 네. 형제 자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아마 희망사항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이제 본인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제가 그럴 것 같은데라는 생각. 그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소망.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부 관계는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다. 생각을 고쳐 먹으시기를 바란다. 엄마 내한테 하듯이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스스로 네. 전화해갖고 뭐 할래 이러면 물어봐. 가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냥.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생이 이제 결혼했을 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죠. 왜 안부 전화하지 마라. 부담스럽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네, 조금 이렇게 네. 딸이 있는 이제 엄마들은 딸이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신우도 신우 나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좋습니다. 아니 그 친정 엄마도 보면은 이렇게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대화를 해보면요, 약간 기미가 보여요. 이 아들 가진 어머님들의 그 기본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기본 장착. 이제 하늘에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려온다는 그 이것인가요? 그것인가요? 약간 있어요. 네, 저도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다들 사람이니까 네 섭섭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진 네. 않을까라고 네 그 속마음들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계시겠죠. 네네. 근데 과연 이제 며느리를 딸같이 대해주시는지 그것부터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세상은 일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입니다. give and take. 네. 주는 것만큼 받을 수가 있고 받는 것만큼 주는 거요. 그렇죠. 저는 그만큼 뭐.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고부 관계도
약간의 서로 양해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하고 예,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딸 같은 며느리는 없습니다. 아, 99.9999% 없습니다. 혹시 0.00001%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수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시기 전에 딸처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엄마도 이제 시어머니시고 저한테 친정 엄마지만 굉장히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한 번씩 이제 시어머니의 시선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굉장히 저희 집은 지금 제사도 안 지냅니다. 네. 네, 제사도 안 지냅니다. 저희 집은. 그리고 명절 때 오면 우리 올케 혼자 이제 한다고 결혼 전에는 저희 동생이 먼저 결혼했는데 제가 이제 음식을 주로 많이 했고 저희는 남자들이 설거지 당연하게 합니다. 저희 엄마가 시키십니다. 아들내미들한테. 저희 엄마는 굉장히 깨어 있으신 분이라서 제사도 이제 없으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과 며느리는 다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수시로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부 인사처럼 이제 하시는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얘기했지만 며느리한테 전화하지 마라. 때에서 일 있으면 다 온다. 자기가 일 있으면 전화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로서 한마디씩 하고 싶으신 말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어떤 말이 좋을까요? 추석만 되면 네. 뭔가 간다고 좋아서 아주 죽어요. 그냥. 평소에는 그 저는 항상 네. 저 봐, 자기 집 간다고 좋아 죽는다면서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엄마한테 가서 살자 그냥. 제가 듣기로도 그러니까, 제가 네. 듣기로 주말마다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금요일 퇴근을 시댁으로 해서 일요일 네. 저녁에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렇게 알고 여기 있는데 여기 굳이 평일 부부, 주말 부부가 아니고. 네, 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가서 할 일이 있다고 항상 가더라고요. 근데 저 옛날부터 그랬으면 이제 네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네, 앞으로 나이 들어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나이 들어서 이제 네. 가기 귀찮다고 집에 오면 안 됩니다. 네. 그때도 힘- 앞으로 계속 금요일은 그렇죠, 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함께 할 수 이제 있는 날이 바깥에 힘을 이제 내 가지고 에너지 넘치게 놀러 갈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나이 들어서 이제 힘이 없을 때는 그때 다시 집에 들어와서 그때 얘기합시다 우리. 네, 그때 다시 얘기를 그렇죠. 그때 다시 상의를 네. 합시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남편들에게 한마디 할 그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그게 네. 같이 좁시다. 같이 같이. 좁시다. 네. 명절이든 언제든 혼자서 자꾸 좋으니까 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좁시다. 혼자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네. 우리 좀 같이 좋아 보자.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네, 우리 상희님. 네. 너희도 누군가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딸이다. 잘해라. 나한테 좀 잘해라. 네, 좀 잘해라. 좀 네. 잘해라 봐줄 때. 네. 가슴이 맺힌 네. 한마디입니다. 자, 우리 하이라이트를 수기님한테 맡기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고생한 아내에게 휴가를 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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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네. 서로 고생을 합니다. 신랑도 저랑 같이 전을 부쳐야 되고 네. 설거지도 저희 신랑은 많은 부분은 네, 거의 다 혼자 해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고생한 서로에게 휴가를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기님은 전체적으로 이거 조금 이제 약한데요, 이거. 발을 좀 빼는 분위기인데. 네. 그죠? 네. 혹시 신랑이 이 방송 듣습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좀 하겠다. 많이 야가신데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저도 사회생활 좀 합시다. 우리 남은 이야기는 이제 예, 방송 네. 후에는 사후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따로 하고. 네. 그렇죠. 자, 우리 이제 같이 좋읍시다.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본인만 네. 좋지 말고 뭐 저도 뭐 저희 신랑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명절이다. 돈 좀 2배로 갖고 온나?
돈 나갈 일이 천지다. 아우, 평상시에 주시는 생활비의 2배를 바라고 싶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는 남편분들이 저 여자 뭐지 욕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명절 되면 나갈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뭐 맞습니다. 남편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몰래 이제 비상금 숨겨놓지 마시고 이 부인들에게 상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옳소. 벌써 모두 좋아하시는 분위기 맞죠? 네. 부인에게도 용돈을. 따로 주면 좋겠습니다. 명절새는 이제 저 아시는 분은 종갓집이신데 그분이 이제 혼자서 제사를 많이 지내시니까 시동생이 결혼을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가 형수한테 잘해라. 예, 잘해라. 그럼 그분이 이제 현대 쪽에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현대 쪽은 상품권 많이 나오잖아요. 네. 50만, 60만 나오면 다 형수 갖다 드린대요. 명절에 자기가 장가 못 간 대신에 형수 혼자 고생하신다고. 저는 아주 바람직한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멋집니다. 그럼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늘 엄마의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명절을 앞두고 있는 며느리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 안전히 운전하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희 엄마톡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